안녕하세요. 저는 173페이지입니다. 3편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국토계획법 목차를 좀 알아야 되니까 목차를 또 한번 써봅시다. 국토계획법은 일단은 우리는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고요. 제1장 총설에서는 주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배우고요.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계획 그러면 순서대로 크게 세 가지. 광역, 도시계획. 그리고 지금 정도 되면은 이 광역 도시 말하는 도시. 도시의 범위 지금 정도 알아야 됩니다. 도시란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이 도시다. 이거 알아야 되고요. 광역 도시에서 방향 제시하면 방향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도시에다 이게 광역 도시 계획이 둘 이상 도시다. 둘 이상 도시 방향 제시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도시에 대한 방향 제시한다. 그걸 보고 도시 기본계획인데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그랬죠. 시에서는 도시 기본계획, 군에서는 군 기본계획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대상 도시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도시, 광역은 둘 이상 되는 도시. 둘 다 방향만 제시합니다.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방향 제시하는 거. 방향 제시한다 이 말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할 것이다죠.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확정은 안 됐어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방향 제시하면 그 다음 세 번째 계획이 나오죠. 자, 방향 제시한 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도시에 대해 이제 정착한다, 집행한다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군에서는 군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도시관리계획인데 도시관리계획도 일단은 대상 도시가 하나죠. 하나하나의 도시에다. 광역과 기본계획이 방향 제시하면 방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 달리 보면 실천이죠, 실천이제. 실천하겠다. 이게 이제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과 기본계획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관리계획은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라고 결정을 딱 하고 이제 실행합니다. 그래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집행은 어떻게 집행하는 게 읽어보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6가지 있는데 뭐 지금 암기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암기해야 된다 그랬고요. 첫 번째 뭐가 있는가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내용에는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는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데 용도 구역에는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순서는 필요가 없어요. 명칭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네 번째가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게 하나의 도시 일부거든요. 일부.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가 신도시 만들고. 정비사업도 하나의 도시 일부거든요. 하나의 도시 일부에다가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런 지역에 5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리는 지구단위 그랬죠. 무슨 지구에서 하나의 지구를 단위로 개발한다. 그래서 이런 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증명과 지구단위 계획. 6번이 뭐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킨다 해가지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여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그럽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 경관과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것은 나중에 암기 좀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11월, 12월 달에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으니까 용도지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요? 21가지. 일단 이것만 알고 가면 공법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쫙 배우면 이제 계획 다음에 이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제 개발을 합니다. 개발.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개발을 배웁니다. 개발을 배우는데 이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고 규제 대상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것은 개발이다. 개발. 그래서 개발을 배우는데 그러면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냐, 즉 어떤 행위를 규제할 거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행위를 배우고 개발 행위. 두 번째 이런 개발 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받기 위한 절차 배우고 세 번째 자꾸 개발 행위라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개발 행위의 대표가 건축이거든요. 건축한다 그러면 개발 행위 대표가 건축이니까 건축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도로가 학교가 공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기반시설 그래요. 개발하면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할 때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까? 개발에 따른 기반 설치 이렇게 배우고 네 번째 이제 기타 해가지고 뭐 자꾸 얘기하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개성이 있고 특색 있는 도시 만든다 시범도시 이런 내용도 있고 남의 땅에 들어가려면 허가받는다 타인 토지 출입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국계법의 큰 내용은 계획하고 여기 있는 개발입니다. 계획하고 개발. 그러면 오늘 앞전 주에 지역했고 지구했고 구역했고 여기까지 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책이 얘를 건너뛰었거든요. 얘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할 거예요. 정비사업은 도정법에서 할 거예요. 당연히 건너뛰어야죠. 이거 했죠. 지구단위 계획규획정비인가 지구단위 계획. 이것은 용도 구역이니까 여기에서 같이 했거든요.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뭐 안 했냐 그러면 지금 안 하는 게 지금 이해 안 했죠. 이해 아직 안 했고 나머지는 지금 했거든요. 이해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 개발하고 이게 늦게 나오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국토개혁을 마무리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개발 그러는데 개발 그러면 뭐를 연상하라고요? 개발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면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개발 그러면 반사죠 뭐라고요? 지구단위.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 첫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발 행위인데 개발 그러면 지구단위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 행위입니다. 개발 행위. 지금부터는 이제 개발 행위를 배우는데 이 개발 행위를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 개발 행위를 먼저 성격에 따라서 분류하고 두 번째 글자 그대로 행위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인가? 그러면 이제 책 보게 되면 책 173페이지 박스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그 박스 안에 있죠. 첫 글자 따서 첫 글자 읽어볼래요? 터. 예, 이게 물건적지인데 원래 건물 터터 그러는데 자 일단은 보세요.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냐면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이거거든요. 물건 쌓는 거. 물건적지. 그래서 건물 그 다음에 터. 뭐 어차피 암기해야 되니까 건물 터. 건이 뭐냐? 건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이요. 건이란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인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요. 건축물의 건축에 뭐도 포함되냐면 공작물의 설치도 포함된다. 그래서 1번 보면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하나 묶어놨어요. 두 번째 토 그러면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세 번째 토 그러면 토석의 채취. 네 번째 토 그러면 토지 분할. 다섯 번 물 그러면 물건 쌓는 거, 물건 적치. 이 행위를 우리나라는 개발 행위라고 그래요. 이 행위가 뭐라고요? 개발 행위다. 이 행위가 규제 대상이에요.
부동산에다가 이런 행위를 하면 국가가 규제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개발 행위가 뭔가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된다고.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 토지 용지 변경, 토지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지 이 행위가 개발 행위입니다. 첫 번째 이제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건축물 건축인데 건축물의 건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국가고 여러분들이 국민이에요. 저는 국가, 여러분이 국민. 자, 제가 국가가 국민한테 한 말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니까 건축물의 건축은 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 왜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건축물의 건축은 하지 마세요. 그럼 뭘 하겠어요? 그럼 어쩌죠? 약간 뭔가 좀 사인이 안 맞는데 국가가 반대를 합시다. 반대로. 그러니까 국가에 내가 국민 할 테니까. 먼저 말해봐요. 뭐 하지 말라고? 여러분 건축하지 마세요. 건축물의 건축은 하지 마세요. 그럼 국민들은 뭐라 물어보냐? 그럼 국민들은 건축물이 뭡니까? 건축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봐야지. 그잖아요. 건축물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고 건축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건축물은 뭡니까? 건축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국가가 설명해야지. 국민들이 건축물을 모르는구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이 국토계획법에서 다 설명하면 국계법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틀이 안 써요. 틀이.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설명해 주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가 건축물을 하냐? 건축물은 사람이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드는 거요. 만드는 거. 사람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드는 것은 전부 다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사람이 만드는 거 이거 뭐라고? 공작물이에요. 이거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공작 만든 거 모두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이거는 땅이야 땅. 그 중에서 토지에 정착이 돼 있으면서 자 이러면 토지 이거 토지에 정착이 돼 있지 안 돼 있어? 돼 있지. 정착 붙어 있잖아요 지금. 토지에 정착이 돼 있으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얘는 뭐만 있어요 지금? 기둥만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지붕하고 기둥이 있고. 얘는 뭐가 있어요? 지붕하고 벽이 있네. 건축물이란 이거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뭔데요? 공작물.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뭐라고?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얘는 뭐가 있다? 지붕하고 기둥. 얘는 뭐가 있다? 지붕하고 벽.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는 뭐라 하냐 그러면 건축물 그래. 건축물. 그래서 이 두 가지 뭐라? 건축물이다. 이것은 뭐라고? 공작물이다. 이런 얘기요.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지고 어쩐다? 만들었다. 제작했다.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은 공작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공작물인데 그 중에서 이것은 뭐가 있다고?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 이렇게 빼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만 뭐라고요? 건축물이다. 이렇게 구분해 준다 이런 얘기야. 왜 이런 구분을 할까? 그냥 공작물 그러지. 왜 이런 구분을 할까?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배우게 돼. 건축물인 거는 건축법 적용을 받고 건축물이 아닌 것은 건축법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 건축하려면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은 간섭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건축물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건축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알았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건축물 알려줬어요. 그럼 뭘 물어봐야 돼요? 건축이죠. 건축은 뭡니까? 건축은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건축은. 건축법이요. 건축법. 건축의 개념을 모르고 건축법을 공부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야. 토지입니다. 토지 잘 봐요. 토지. 자, 이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건물이 없는데 일단 처음 지었습니다. 1층, 2층 처음 지었다. 뭡니까? 이것은 신축입니다. 신축. 건물이 없는 데다 처음 지어서 이건 뭐라고요? 신축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기존의 건물이 1층, 2층이 있어요. 1층, 2층. 1층, 2층 있는데 내가 이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건물을 싹 철거하고 다시 똑같이 이렇게 1층, 2층 짓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이거는 뭡니까? 이걸 보고는 이걸 보고 개축 그래요. 개축이에요. 개축. 이렇게 지금 1층, 2층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1층, 2층 건물이 기존에 있는데 이게 지진 나가지고 지가 스스로 붕괴가 되는 게 붕괴.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어쩐다? 지진이면 자연재로 붕괴되었다고. 어떻게 하세요? 치우고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싹 치우고 그 자리에다 다시 똑같이 이렇게 1층, 2층을 또 지었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재축이요, 재축. 철거하고 다시 한 것은 개축인데 멸실되고 다시 한 것은 재축이에요, 재축. 자, 여기에 몇 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1층, 2층 있는데 여기에 되게 하나를 더 올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 맘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증축이에요. 증축. 여기에 지금 이렇게 1층, 2층짜리 건물인데 얘를 살짝 들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맘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전 그래요. 이 5가지 우리는 건축이라고 해요. 건축이란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지었다 신축, 있는데 더 지었다 증축, 철거하고 다시 한다 개축, 멸실되고 다시 한다 이전. 이것은 재축, 들어서 옮긴다 이전. 이 5가지를 보고 우리가 한다고요? 건축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건축법 가서 중요하고요. 건축법 가서.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는 뭐니까? 이게 개발 행위니까 어쩌라? 하지 마라. 하려면 어쩌라? 허가받아서 해라. 이런 얘기. 다음에 두 번째, 국민 여러분 공작물 설치하지 마세요. 국민이 뭐라 하세요? 공작물이 뭡니까? 물어보면 공작물이란 인간이 인공적인 힘을 가해서 만드는 모든 것은 공작물입니다. 그 중에서 뭐는 빼고? 건축물은 빼고. 건축물은 건축 허가 받지 공작물 설치가 안 받는다 이런 얘기.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은 하지 마세요. 그럼 또 뭐라 해야 돼요? 형질 변경이 뭡니까? 물어봐야지. 그럼 국가가 형질 변경이나 절터, 흙 깎는 거, 성토, 흙 갖다 쌓는 거, 정지, 땅 고르기 하는 거, 포장, 도로 포장 이런 식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거, 또는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 바다를 매립하는 거, 이런 행위를 우리나라는 뭐라고 한다? 형질 변경이라 하니까 그런 행위였잖아. 하지 마라. 하려면 어쩌고 허가받아서 해라. 지금 이런 얘기요. 그 다음에 자 토석 채취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토석 채취가 뭡니까? 물어봐야지. 그럼 뭐라고?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채취하는 게 토석 채취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일단은 하지 마세요. 하려면 어쩐다? 허가받아서 하면 된다. 허가받아서.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토지 분할이 뭡니까? 이건 물어볼 일 없죠. 그냥 이거 어떤데 이거 나누는 게 토지 분할이에요. 토지 분할도 어떤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물건을 쌓는 거, 물건 적치하는 것도 어떤다고? 물건 갖다 쌓는 것도 하지 마라. 왜 물건 적치를 갖다가 개발로 보냐 그러면 봐봐요. 이 토지 분할이 봐봐요. 토지 분할. 이렇게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하는 게 개발입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자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다. 규제를 왜 하냐 물어보면 부동산에다 규제를 하게 된 출발은 뭐냐 그러면 자 이게 우리 국토입니다. 이게 우리 국토 이렇게 생겨서 이거 커요 작아요? 작죠. 이 양쪽에서 자꾸 늘리면 늘으네 안 늘나요? 안 늘나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해? 이게 부정성 여기서 출발한다고. 국토는 한정돼 있다. 한정된 자연 국토를 갖다 어쩌자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뭐 하게요? 국토를 잘 써서 어쩐다? 잘 살자. 누가? 더불어서 다 함께. 이걸 뭐 공공복리 증진, 공공복리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쩐다? 부동산에다 규제를 단다는 게 부동산 공법이요. 그러면 토지 분할 하지 마라. 이거죠? 하지 마. 그럼 이거 뭐라고? 규제지, 규제. 근데 규제를 하려면 그 행위를 뭐로 봐야만 우리는 규제할 수 있다? 개발로 봐야만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분할을 보존으로 봐버리면 규제를 못 하는 거예요. 토지 분할을 개발로 보니까 규제한다.
그럼 생각해봐요. 똑같은 지역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 토지가 이렇게 10,000평짜리 토지하고 자 1,000평짜리 토지하고 자 100평짜리 토지하고 단독주택 짓는다 그러면 어느 땅이 가장 비쌀까요? 땅 가격 따지면 10,000평짜리하고 저 하나 더 10만 평짜리가 10만 평짜리 10만 평짜리, 10,000평짜리, 1,000평짜리, 100평짜리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단독주택 지자 단독주택 지에서 계속해서 살았다. 그랬을 때 땅 가격은 어느 게 최고 비쌀까요? 10,000평 그러면 그 대단한 사람이지. 돈 그렇게 많아요? 10,000평 그러면 단독주택 지으면 몇 평이면 충분해요? 예. 단독 지을 때는 뭐가 최고 낫냐 그러면 이게 최고 낫지. 이게 100평이 무슨 얘기야? 100평이 효용 가치가 가장 큰 거예요. 이것은 1,000평에다 무슨 단독 짓냐 그렇게 큰 땅에다 단독 짓 나머지 900평 나머지 땅은 뭐하게 그것은 단독 보통 우리가 20평 30평 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땅은 뭐하게 30평 지어놓고 뭐야 970평 무슨 정도 쓸 겁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전원주택 그러면 옛날에 전원주택 그러면 크게 했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300평 정도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갖다 몇 평 짓고 한 30평 지어놓고 텃밭도 조금 만들어 놓고 지금은 전원주택이 300평 그런 식으로 안 나와요. 전원주택은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게으른 사람은 절대 전원주택 들어가면 안 돼. 특히 전원주택도 자기 혼자 가지고 나 혼자 땅 사서 전원주택 지으면 모르는데 단지형 전원주택 이렇게 도로가 쫙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전원주택 부지가 이만큼 있다 이만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도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단지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걸 갖다 몇 개 자를까요? 도로 만들어 쪼개겠죠 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에다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넣을까 이렇게 디귿자로 해가지고 디귿자로 도로 해가지고 도로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연결해가지고 연결 들어왔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다 이거 지금 이게 도로에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닿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전부 다 뭐 한다고 전원주택 지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이렇게 해서 끝나 모르는데 여기 도로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일단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게 되면 통째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절대 앞에 있는 땅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뒤쪽 잡아야 돼. 뒤쪽.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땅들은 엄청나게 좀 부지런한 사람이 잡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 단지 통째로 가격이 떨어진다고. 저런 주택은 여름 같은 데 비 왔을 때 일주일만 안 가고 2주째 가봐요. 풀이 사람 키만큼 자란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300평이었는데 지금은 저런 데 300평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100평 정도 잘라가지고 100평 자르면 대부분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산 같은데 야산 가지고 저런 데 많이 하잖아요. 100평 자르면 대부분 도로 지분율이 한 15% 빠져요. 도로가 15% 빠지면 100평에서 15평 빠지면 몇 평 남아요? 85평. 그러면 85평 곱하기 대부분 그런 데는 건폐율이 20%예요. 0.2 해봐요. 얼마 됩니까? 28에 16, 25, 10 몇 평이요? 그러면 17평, 17평 이렇게? 17평 됩니까? 한 층이 17평이면 2층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데는. 그렇게 적당히 지어놓는다고. 그러면 관리하기가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 이렇게 놓으면 85평에도 뭐하고 17평 집 펴놓고 주차장하고 잔디 좀 깔면 적당하게 된다고. 옛날처럼 30평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몇 평이 적당하다고? 100평이 적당한 단독주택은. 그러면 땅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건 몇 평이겠습니까? 그거야 효용 가치가 최고 큰 게 비싸지. 그럼 가능한 비싼 게 몇 평이세요? 100평짜리가 최고 비싸죠. 100평짜리 예를 들어 평당 100원 한다 그러면 1000평짜리는 그것보다 좀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자, 떨어지니까 얘는 한 98원 그럴까요? 98원? 10,000평짜리는 더 떨어지니까 90원 그럴까요? 10만 평짜리는 80원 그럴까요? 그러니까 땅 면적이 작아질수록 토지 효용 가치가 높아져요? 떨어져요? 무슨 그것도 고민합니까? 면적이 작아지니까 땅 가격이 높아져요? 떨어져요? 높아지지. 그러면 땅 큰 게 줘요? 작은 게 줘요?
작은 게 좋지. 그러면 될 수 있을 수 있게 분할이에요, 분할. 주택을 짓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것은 땅이 더 좋아지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면 규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여기까지만 분할은 괜찮은데 더 밑으로 가자고 50평 가게 되면 전 50평 가면 단독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서 50평이면 되게 큰 거 이것은 땅이. 서울에서 50평이면 땅 가격이 이것은 한 20억까지 20억. 서울에서 50평이면 50평이면 되게 큰 거예요. 이걸 반쪽에 자고 20평 되면은 이제 단독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20평 가지고 20평 가지고 일본은 충분히 집 지어요. 우리나라 별로 안 짓지만 이런 땅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더 쪼개 자고 10평 집 지을 수 있나요? 더 쪼개 자고 5평 지을 수 있나요? 어느 선까지는 토지 분할이 어느 선까지는 분할하는 게 이용 가치가 높아지지만 그 선을 지나가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어떤다고? 쓸모없는 땅이 된다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분할까지는 뭐 해야 되겠지만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더 내려가는 분할을 허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토지 분할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요. 안 맞고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완전 쓸모없는 땅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토지 분할은 규제하기 위해서 물어본다. 개발로 본다 이런 얘기고. 물건 적치는 이거 물건 적치는 그냥 물건을 쌓는 게 물건 적치요. 그러니까 물건 적치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요?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준주거가 적당해. 준주거 이 정도면. 이 도로 반대편은 거기는 상업이 적당하고 이 정도면 아마 준주거 지역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런 지역에다가 물건을 쌓는 것은 국가가 간섭하네요. 쌓든가 말든가. 이런 땅 이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땅 이미 개발이 다 끝난 땅이니까 우리 이 건물 살짝 치우면 밑에 땅 나와요, 안 나와요? 땅 나오죠. 그 땅에다가 우리가 그 땅에다 농사 지으면 농사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네. 이 건물에 있는 땅은 이 밑에 있는 땅은 이미 다 죽었어요. 이 땅이 죽었어요. 이것은 미생물이 없어요. 이거 농사 지었다 작물이 자랄 수가 없는 땅. 이것은 이미 땅이 죽어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야 돼요? 건축해야 돼요. 건축. 물건을 적치하는 거 그런 거 괜찮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물건 적치 뭐냐면 그 지역에들하고 녹지 관리 어디에서 자연환경 보전죠. 그러니까 지역을 받아 지역. 특이하게 농림 없어. 농림은 어디에서 녹지 관리 자연환경. 그럼 생각해봐요.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은 건물이 아니고 주로 뭡니까? 주로 논 아니면 밭 아니면 산. 주로 뭐라 그냥 들판 이런 데다가 자 이렇게 지금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렇게 건축이 돼 있어요. 건축이 돼 있으면 이 땅이 이미 개발이 됐다 안 됐다? 됐다요. 개발이. 이거는 건축했으니까 이거는 개발이 돼 있는 땅이요. 이런 데다 물건을 쌓는 것은 쌓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세요.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담장을 치든 안 치든 이것은 울타리 경계라고 경계. 자 여기는 이미 개발이 됐죠? 울타리 밖에 그러면 밖에는 전부 넘어가고 논밭산 들판이니까 개발이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으면 전부 넘어가고 논밭산이라고. 논밭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논이나 밭가 뭐가 있어요? 아 농작물이 있겠지. 쉽게 말해 들판에 뭐가 있어요? 식물이 있지 식물이. 아니면 나무라도 있겠지.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물건을 쌓아보자고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고자고 무슨 현상이 나오겠냐고 이제. 이 식물이 살아요 죽어요? 죽지. 장기간 쌓아놓게 되면 식물만 죽어요? 밑에 지렁이도 죽어요? 지렁이도 다 죽어요. 공기가 안 통하니까 이것은. 그러면 이 땅이 뭐로 바뀐다 이렇게 대지처럼 바뀐다. 땅 성질이 바뀐다 이런 얘기요. 한마디로 땅이 죽는다 지금 이런 얘기요. 땅 성질 바뀐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도 어째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근데 물건 쌓다가 자 잔디가 물건에 눌려서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치워버리면 얘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쌓게 되면 얼마 정도 한 달 이상 쌓게 되면 그런 거 우리는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적체는 얼마 이상이다? 한 달 이상. 어디에서?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건물 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발 행위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일단은 건물 터터터 그런 게 건물 터터터. 건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물건 접지 얼마 이상 한 달 이상. 토지 형질 변경 터졌지. 토지 분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걸 해야 돼. 이거를. 어떤 행위를 우리나라는 개발 행위라고 하냐 그러면 건물 터를 개발해야 한다. 건이 뭐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다. 물 그러면 물건 접지 한 달 이상. 토지 형질 변경 터졌지. 토지 분할. 이게 개발 행위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고 이게 이제 개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잊으면 안 되지. 이것은 근데 건물 이거는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1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개발 행위를 갖다가 성격으로 따지면 성격 그게 하나의 도시를 고려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하고 갑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의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 누가 사냐 그러면 갑이라는 개인이 살아요. 갑이라는 개인이 살고 있는데 얘가 이 자기 도시 살고 있는 도시에다 자기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갑이 여기서 집을 지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집을 지을까요? 내가 여기에다가 내 집을 지어 놓으면 이 집이 도시 전체하고 균형을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내가 여기에다 지으면 어디 땅을 사서 집 지으면 가격이 상승할까? 그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무슨 얘기냐? 자기 개인의 이익은 생각하겠지만 도시 전체 이익을 생각이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갑이 이제 자기가 어쩐다고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러는데 갑이라는 이 갑이 건축물 건축한다 그러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디다 지으면 땅값이 상승할까? 그거는 생각하겠지만 내 건물을 어디에다 지었을 때 도시 전체 균형이 이른가? 그런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서 자 보건소를 하나 짓는다. 보건소를 건축한다. 똑같아요. 집 짓는 거나 보건소 짓는 거나 건축물 건축이니까. 그랬을 때 보건소를 어디에다 지어놔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할까? 그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보건소를 어디다 지어놔야 땅값이 상승할까? 이 생각할까요? 앞에 생각했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누구 생각하고 도시민 전체를 생각하고 이거는 뭘 생각하고 개인 이익을 생각하고 똑같은 무슨 얘기인데 건축물의 건축인데 이것은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사업이 되고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격에 따라서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사업이냐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냐. 하나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사업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군계획 사업.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이 구분을 해요. 이 구분을. 근데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하다.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에는 뭐가 있냐? 도시계획 사업에는 거든요.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생각 안 나지만 배웠어요. 도시계획이 뭡니까? 하면 도시계획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요. 도시계획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 그러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기본 계획이 방향을 잡고 관리계획 뭐 해가지고 집행, 실천해가지고 둘이 결합해가지고 기본계획, 관리계획 두 개를 더해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두 개 더해서 도시계획이다. 물론 군에서는 뭐고? 군계획이고. 그러면 도시계획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계획. 이게 도시계획이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를 만드는 이제 사업이에요. 사업.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자요.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계획이라는 이 단어하고 사업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계획, 사업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사업. 그러면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 자, 도시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도시계획인데 생각 얘기해서 자,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 방향 잡고 관리계획이 집행한다.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는다 했죠. 어쩐다고? 뭐 할 것이다 그랬죠.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방향만 잡으니까 기본계획에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업이. 근데 관리계획은 방향 잡는 거 그대로만 한다고 집행한다고 실천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로소 뭐가 나온다고? 사업이 나온다고. 사업이. 여기서 사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나오는 사업이요. 도시관리계획 몇 가지가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결정할 때 목적이 있어요. 목적. 하나하나 결정할 때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냐 안 하냐 이거를 따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지역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용도 지역에 뭐가 있었어요? 도시죠. 그 중에서도 주거죠. 그 중에서 제1종 뭐가 있어요? 전용 주거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지정하는 목적은 뭡니까? 물어보면 이것은 뭐 이제 단독주택 위주였단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는 제1종 전용 주거예요. 그럼 국가가 얘기했다. 여기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딱 지정했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된다고요? 단독주택이 이제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안 배운 상태에서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 사업을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해요. 안 해요. 사업을 안 하고 어떻게 목적 달성됩니까? 그러면 자 법에서 여기는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에 위배가 되는 행위는 하지 마라. 하면 어쩐다? 처벌한다. 이런 목적 달성돼요. 그럼 여기서 뭐밖에 못 한다고? 단독주택이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에 위배되는 것들하고 하지 마라. 위배 안 된 거 뭐자고? 해라고. 그러니까 딱 지정만 하게 되면 저절로 목적 달성되는 거예요. 왜? 이런 행위는 못하게 했으니까.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저절로 목적 달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결정만 딱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거 하지 마. 즉 규제를 해가지고 저절로 목적 달성돼요. 저절로. 근데 여기 있는 기반시설은 이렇게 자 여기다 이렇게 도로 이렇게 결정했다. 도로 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사해가지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려고 이것은 공사해야지. 근데 도로라고 이렇게 결정이 딱 하게 되면 도로가 저절로 솟아납니까? 사업해야 됩니까?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쩐다? 반드시 사업해야 돼. 사업을 해야만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 여기에다 신도시 만든다라고 발표만 딱 하면은 땅속에서 아파트가 솟아납니까? 공사해야 됩니까? 공사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사업에 붙어도 명칭이 지금 얘 사업에 대해 얘 사업해야 되고 또 여기는 재개발합니다라고 재개발 결정하면 낡은 건물이 싹 없어져 갑자기 건물이 들어옵니까? 뭐 해야지? 사업해야지. 여기도 반드시 사업에 대해 사업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는 사업하냐? 이건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뭐 만들어줘요? 앞으로 이 동네에서 개발하고 싶으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개발해라. 이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개발하고 싶으면 어쩌라고? 계획에 맞추라고. 계획에 안 맞추고 개발하면 된다? 처벌한다. 그럼 목적 달성이 되는 거예요. 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번, 2번, 5번, 6번은 결정만 하면 저절로 목적 달성. 규제를 해가지고. 근데 이 세 개는 결정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사업을 해야만 목적 달성한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보고 뭐라고 한다?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제 알아야 된다고. 도시계획 사업이란 우리가 중개에서 공부하기 전에 도시계획 사업이란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다고. 근데 정확하게 법에서 어떻게 규정했는가를 모를 뿐이지. 특히는 도로 공사하는 게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요? 도시계획 사업이지. 공업 만드는 거 도시계획 사업. 학교 만드는 거 도시계획 사업. 전부 다 어디였죠? 여기였지. 시설 안에.
신도시 만드는 것도 도시계획 사업이고 재개발도 도시계획 사업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하고 사업이 이렇다는데 도시계획 사업은 뭐다? 여기 있는 이걸 볼 좀 있다. 도시계획 무슨 사업? 시설사업, 시설사업. 무슨 사업? 개발사업, 무슨 사업? 정비사업. 세 개가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 사업이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아직 안 배웠어.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계법을 공부하려면 밑에 개발법,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을 알아야 국계법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국계법 놔두고 개발법 먼저 하지. 개발법을 하려면 국계법을 알아야 개발법을 해요. 국계법을 알아야 도정법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돌 때까지는 2달 동안 어차피 모르기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중개사 공부는 과연 2달을 참을 수가 있냐 없냐. 봐요. 지금 벌써 포기한 사람이 몇 번 나왔는가. 지금 벌써 3주 되니까 벌써 반 포기하잖아요. 지금. 첫날은 아주 씩씩하게 나올 것 같더만 둘째 주 되니까는 딱 2시간 듣고 교수님 집에서 할머니가 빨리 올 때 할머니가 그리고 너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된다. 나온다 하더만 안 나오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은 2달을 참을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이라고. 2달 동안 얼른 모르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시설 사업은 나중에 뭐라고 했냐. 자, 공사하는 사람이면 무슨 공사든 간에 뭔가 계획을 만들겠죠. 그 계획을 우리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시계획. 실시계획 쓰는 실시계획 쓰고 읽을 때는 사업계획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법에서 실시계획 쓰니까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 거예요. 승낙받는 거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해요.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계획서 만들까 안 만들까요? 만들겠죠. 그 사업계획서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실시계획의 인가예요. 실시계획 인가. 정비 사업하려면 사업계획서 만들겠죠. 거기는 뭐라 그래요? 실시계획이란 말들이 거기는 사업 시행이요.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받는다. 사업 시행 인가 그래요. 지금 잘 봐야 돼 지금. 이런 것은 제가 수업시간 쓰는 거 절대 쓰지 말아요. 1월달에 다 써 줄 테니까. 지금은 듣기만 다 듣기만. 여기 뭐 받는다고? 실시계획인가. 뭐 받아요? 실시계획인가. 뭐 받아요? 사업시행인가. 전부 다 인가 그잖아요. 자, 근데 이 비도시계획 사업은 비도시계획 사업. 그러니까 비도시계획 사업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봐요. 지금 아까 건축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다 서울특별시가 서울이니까 지금 특별시에서 특별시장이 강북하고 강남을 연결하는 이렇게 도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이 도로 계획을 만들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자기 개인을 위한 사업인가요? 특별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가요? 네, 특별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 이게 뭡니까? 여기서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래서 이 도로 만드는 이 행위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건 뭐라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력. 포장 아닙니까? 포장. 절토, 송토, 정지, 포장. 이거는 뭐다? 포장. 포장인데 이 도로 포장은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요. 공익이요, 공익. 근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습니다. 갑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땅 가지고 있어요. 자, 도로에 접해서 못 접했어요? 못 접했죠. 이런 땅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맹지. 건축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죠.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안 돼요. 그럼 얘가 어떠냐? 시장님, 내가 여기다 이렇게 내 돈 들여서 땅 사서 이렇게 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허가해줘 안 해줘? 해줘요. 그러면 갑이 여기다 뭐 설치한다고? 도로 설치한다고. 서울특별시 여기다 뭐 설치한다고? 도로 설치. 똑같은 도로예요. 똑같은 도로라고. 아까 그랬죠? 갑이 집 짓는 것도 건축. 시가 보건소 하는 것도 건축. 똑같은 건축인데 시가 보건소 짓는 것은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건축. 도시계획사.
갑이 집 짓는 것은 비도시계획 사업. 서울특별시에서 도로 만드는 이 행위는 도시 전체를 고려한 게 뭐라고? 도시계획 사업. 갑이 자기 땅에다가 도로 넣는 이걸 뭐라고? 비도시계획 사업. 이렇게 나뉜다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비도시계획 사업이면 우리는 비도시계획 사업이면 지금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라고? 개발행위. 이건 개발행위요. 개발행위에 대해서 뭘 받으라?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발행위고 이것도 개발행위인데 이 개발행위는 뭐라고? 도시계획 사업. 그럼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이것은 비도시계획 사업. 허가를 받는 거예요.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런다고 허가 안 받고 그냥 하냐? 절대 그건 아니요. 허가 대신 뭐 받는다? 인가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을 어디서 쓰냐? 이거를. 개발행위 허가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쓰는 말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야. 도시계획 사업에서는 허가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매년 나요, 매년. 근데 이 부분은 얼른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왜?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이 위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개발행위에는 건물 터가 있는데 건물 터터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봐라, 이거를. 그 개발행위가 하나 도시 전체를 고려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것들은 할 때는 절차가 허가 절차가 아니고 인가 절차다, 인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비도시계획 사업이면 비로소 개발행 허가를 받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 보냐 그러면 책 173페이지. 자, 큰 3번 개발에 관한 사항, 1번 개발행 허가제도, 개발행 허가사항, 박스 건물 터터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박스 밑에 위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정, 군수 허가받는다. 그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한다. 개발행위 허가. 누구한테 허가받습니까 하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애를 받는데 다만 이게 중요해요. 다만 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이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건물 터터 이게 도시계획 사업일 때는 허가를 안 받는다. 왜 안 받는가 이걸 갖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뭐 안 받는다고 그냥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그것은 절차가 틀리다. 절차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알아야 될 것은 개발 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건물 터터,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용률 변경, 토지 설치, 토지 분할, 물건 적지가 개발 행위고 그런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를 안 받는다. 이게 한 문제짜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도시계획 사업이면 어쩐다? 허가를 안 받는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 거기서는 인가 받는다 이걸 안 물어보고 허가를 받냐 안 받냐 물어보니까 허가를 안 받는다. 왜 안 받는데요?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도시계획 사업이면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왜 안 받는가? 알고 봤더니 그것들은 전부 다 인가라고. 절차가 틀리더라 이런 얘기요. 넘겨보면 이제 174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인데 다음의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재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지금 봐봐요. 아까 건축물의 건축 허가받아야죠. 좀 포항 지진으로 붕괴되겠죠. 거의 붕괴되는 거 이거 치워야죠. 그거 치우는 거 뭡니까? 그거 치우고 다시 하면 그 뭡니까? 그게 재축이 되는데 단독주택이 반파됐어요. 당연히 치우고 다시 하지. 그거 치울 때 허가받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것은. 그러니까 재복구, 재난수, 응급조치는 어디 가든 간에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재복구, 재난수,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하고 다 했어요. 한 달 내에 사후신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복구, 재난수 했습니다라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2번 해봤자 나오지도 않으니까 보지 말고 3번 그 밖에 대일행위 증가는 경미한 행위. 경미 아주 작은 걸 보고 경미 그러네요. 경미 그런 것은 허가 안 받는다는데
지금 봐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이것은 나중에 봐야죠. 그러면 지금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개발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건물 토토토가 개발행위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 사업이면 안 받는다. 이게 필요하고. 이제 174페이지 가가지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 어떻게 허가 받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허가 대상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허가 대상이 알았으니까 이제 건축물을 건축합시다. 어떻게 허가 받습니까? 이제 허가 받는 절차를 배우죠. 절차를.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합시다.